R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소된 발언의 특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정감사 2021년 10월 20일 크유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다에 출석하여 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특정되어 기소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하나. 발언의 원문 및 구성. 1. 발언의 원문. 검사는 이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특정한 피고인의 발언이 시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위 발언의 원문이야 아래의 질의 및 답변 중 피고인의 발언 부분을 이 사건 아발언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발언의 구성. 이 사건 알발언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발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모두 발언.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정감사 당시 시위원으로부터 R 부지와 관련하여 누가 J씨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라고 답변하였다. 야 모두 발언이라 한다. 나 설명 발언. 피고인은 좀 자세히 설명해도 될지에 관하여 양해를 구한 뒤 R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정부의 입장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고 J씨에도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정부가 요청하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모두 바꿔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언급하였다야 설명 발언이라 한다. 이어서 그러한 정부 방침에 대하여 J시장인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분양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씩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J씨로서는 허용할 수 없고 J씨가 반드시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정부 방침에 대한 J씨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였다야 설명 발언을 한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J씨한테 압박이 왔다고 하면서 패널이야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를 들어보였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인 제43조 제6항이 있다. 이 의무조항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J씨의 비협조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을 언급하였다야 설명 발언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때 피고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구를 반영하기는 하되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씩만 반영해 주어서 매입을 해도 해달라는 대로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요만큼만 용도를 바꿔주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J씨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도로공사 종전부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개발이 되었고 LH 종전부지는 T가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J씨의 대응 및 그 결과를 언급하였다야 설명 발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야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들어보이면서 R 부지는 국토부에서 그냥 아파트로 개발하여 분양하겠다고 해서 J씨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고 계속 버텼는데 결국 국토부에서 또다시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용도 제한으로 인하여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J씨가 불가피하게 용도를 바꿔주기는 하는데 그냥은 못하고 공공기여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조율한 결과 J씨 측에서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 취득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 R부지 용도 지역 변경의 원인과 그 대가로 얻어낸 J씨의 공공기여분을 언급하였다야 설명 발언을 한다. 다 정리 발언. 자세한 설명 발언이 끝나고 이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설명 발언을 요약하면서 R부지의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야 정리 발언이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순서 1. 검사는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을 통틀어 피고인이 R부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첫째,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R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야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둘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R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J씨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야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 이하에서는 이 사건 R 발언이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위 발언이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살펴본다. 공소사실 발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R 발언의 해석가 어떠한 의사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현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91-19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발 의미는 문헌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R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지 이를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하는 국토부의 혁신 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는 어쩔 수 없이와 같은 의미다. 알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정감사 하루 전에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2021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 알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다음날 열린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시위원은 피고인에게 알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발언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고 제이씨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설명 발언을 통해 모두 발언과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말하였다. 먼저 설명 발언 1에서 3은 제이씨 공공기관 종전부지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 설명 발언은 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설명 발언은 알부지에 대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설명 발언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패널을 들어보였다. 이 사건 패널의 제목은 제이씨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이고 패널 중앙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 이에 대한 제이씨 입장, 관계부처 입장 등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그 하단에 혁신도시법 피고인은 이 사건 알발언에서 이 법률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고 지칭하였다. 제43조 제6항이야.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의무조항은 국토부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였다. 이어지는 설명 발언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압박하는 국토부의 요구를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므로 조금씩 반영하면서 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들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고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의무조항이 원인이 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은 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을 요구하는 알부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는데 그 이후 국토부가 별도의 지시공문을 보내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설명 발언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설명 발언 부분에서 이 사건 공문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공문은 국토부가 2014년 1월 22일 제2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인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3년 7월 10일 시행되면서 법률은 폐지되었다. 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한다 및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점, 그런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협조해달라는 요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설명 발언이 끝난 후 이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정리 발언을 통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다시 설명 발언을 요약하여 결론을 말하였는데 이는 모두 발언과 동일한 내용이다. 정리 발언은 설명 발언을 요약한 것이므로 설명 발언의 문맥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설명 발언에서 이미 알부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이 사건 공문을 받고 변경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이 사건 패널이 아닌 이 사건 공문을 새로운 보조자료로 제시한 이상 알부지에 관하여만 언급한 정리 발언의 법률에 의한 요구를 그 문헌과 달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 점은 이 사건 알발언 직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측의 입장 표명 등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열린 캠프를 통하여 2021년 10월 5일자 알부지 특혜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등이 부지 매각 등의 문제에 관하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당시 제2시장이던 피고인은 정부 시측에 협조해준 것뿐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이와 같은 해명에 이 사건 의무조항의 언급은 없다. 2021년 10월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시책에 대하여 당시 제2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협조하고 따른 것이고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아 국토부가 2014년 제이씨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제이씨가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제이씨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자 알부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역시 같은 취지로 국토부의 공문을 알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들고 있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의 언급은 없다. 다 나아가 설령검사의 주장과 같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를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알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이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2007년 7월 13일 선고 2007 도입 879 판결 대법원 2010년 12월 24일 선고 2019-1901 판결 등 참조. 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알발언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랑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법원 2020년 7월 16일 선고 2019-13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표된 내용의 의견 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년 8월 13일 선고 2015-7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R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R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정감사 당시 시의원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R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을 구하는 취지에서 누가 J씨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R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의하였다. 이 사건 R 발언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답변의 요지는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한 해명을 위하여 피고인은 타의에 해당하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라는 사실을 기초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피고인의 당시 입장 또는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발언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표현은 그 문헌 자체로 보더라도 어떠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 적주관적 개념이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